탄수화물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구시대예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거는 그리고- 뭐고요? 베이킹소다. 크레아틴. 아 맞다. 크레아틴도 먹는 거 되게 크레아틴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경량질에서 6.8 맞출 거면 에어로 자전거에다 경량질에서 6.8 맞추는 게 더 이득인 거 아니에요? 요나스가 이긴 이유는 저는 실력이 그날 더 좋아서가 아니고 크랭크 암 차이 때문에 봐요. 훈련에 대한 부분은 좀 충분히 얘기를 들어간 것 같고, 요거는 디테일하게 사실 말하면 요것만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이제 뉴트리션 부분, 이제 탄수화물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드 투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과도하게 탄수화물 섭취하고 그걸 이제 흡수할 수 있으면서 뭐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대영 선수가 뭐 주로 먹는 뉴트리션 제품들이나 탄수화물 섭취 뭐 이런 것들 뭐 꿀팁이나 뭐 제품 추천할 만한 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 먹는 약은 계속 지금 2년 정도 챙겨 먹는 거는 픽스 뉴트리션 제품들, 이제 크림픽스랑 탄수화물 파우더. 퓨엘엑스 프로. 그거랑 저도 있어요. 저도 쓰는. 이거랑 어차피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후원 받는 2년 동안 후원 받는 건데, 이걸 선택한 이유가 이건 제 거예요. 탄수화물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있어야 고급을 씹는 물질이 이제 확실히 이제 이질감이 있는 걸 먹었을 때 여기에 소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 동안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당 떨어지는 걸 좀 멈춰주고. 그래서 이런 파워젤이 있고, 네. 요거는 파우더. 이제 퓨엘엑스 파우더인데,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레이스하거나 훈련하거나 하면은 파워젤도 한두 개 챙기고 한 컵에다가는 얘 퓨엘엑스를 좀 타가지고 중간중간 좀 마셔주고 하면 그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 얘를 먹는 이유는 이온 음료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구시대예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게 발전된 게 이런 프로틴 파우더들이고 아니면은 뭐 BCA나 전해질 같은 것들인데, 일단 여기엔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탄수화물까지 합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이온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 타먹는 이온 음료. 너무 막뭐 약이니 뭐니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천연 제품으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2년 동안이면 많이 먹었네요, 그래도. 2년 동안 계속 먹었죠. 계속 먹었고, 뭐 파워젤 같은 경우도 이게 금개구린 형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항상 보면은 파워젤만 한 4-5개씩 챙겨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파워젤이 필요한 거는 일단 에너지 바나 빵 같은 걸 먹었는데 소화될 때까지 거의 1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때 동안 이미 나는 몸에 당이 떨어졌는데 뭘로 충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파워젤을 먹고 걔가 소화되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소화가 될 때 또 다시 발을 먹고 중간에 파워젤을 먹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너무 파워젤만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또 이제 파워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파워젤 먹냐 이 소리를 할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먹고, 킥샷 같은 경우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지날 때 먹는 게 아니고 지나기 전에 먹는 겁니다. 지나기 전에 대충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1시간 반 정도 탔을 때 하나 먹고 1시간 반 탔을 때 하나 정도 먹고 이러면 되고, 그리고 속 쓰리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2년 동안 먹어도 적응이 안 되거든요. 빈속에 먹으면은. 속 안 쓰리게 먹으려면은 이제 퀵샷도 먹을 때 효과가 있는 거라, 굳이 소화되면서 효과가 있는 거라기보단 먹을 때 효과가 있는 거라서 바 같은 걸 먹고 30분 뒤에 이제 파워젤이나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거 마시고 나서 바로 이제 퀵샷을 먹으면은 속 쓰린 게 확실히 거의 없었어요. 그냥 먹기가 힘든 거지. 저도 크램픽스 제품을 되게 오래 먹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이게 뭐 G 예방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겠어 했는데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란폰도 이럴 때는 꼭 챙겨 나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긴 거를 탈 때는. 플라시보라고 하더라도 효과는 있는 거니까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고 지날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굳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도가 높은 언덕을 올라가거나 어필 같은 걸 하거나 이제 평지에서 로테이션을, 맞바람이 세게 부는 로테이션을 돌고 나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G를 예방을 한다고 그 예방에서만 먹는 게 아니고, 근육이 굳지 않으면은 이완이 되니까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는 거고, 회복 속도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럼 주대영 선수는 퀵샷, 파워젤, 저 퓨엘엑스 프로 저런 제품도 먹고 또 뭐 먹어요?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이 광고 같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다 어차피 아시죠? 아니요, 뭐 상관없어요. 네, 뭐 저는 선수기 때문에 언제 이거저거 엄청 많이 먹을 거 해야 아니에요? 뭐 하나만 먹지 않겠지 당연히. 크램픽스만 먹으란 법이 있어. 이거저거. 어쨌든 저 나중에 뭐 댓글로 남겨주시겠지만 저 회사에서는 저 제품밖에 안 먹어요. 저 회사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들 있잖아요. 원래 유명했던 BCAA 제품, 그거는 안 먹고 저 구연산만 먹어요. 저것만. 저게 좋다기보다는 그냥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잠들 때, 뭐 이럴 때 훈련이 끝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그냥 500ml 하나 타서 그냥 물 대신 마셔라, 음료수 대신 마셔라라고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마시니까 그냥 좀 더 개운한? 그냥 살짝 개운한? 근데 그것조차도 어쨌든 몸이 무거워서 하루 종일 쳐져 있는 것보다 저거 먹고 그냥 좀 그래도 살 것 같다 하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먹고 있고. 그거는 그리고 먹어요? 베이킹 소다. 요새 그게 핫한데. 그게 극한의 훈련을 했을 때 진짜 극한의 훈련을 했을 때 3%의 효과가 있대요. 정확히는 그 어디 거였지? 그 제품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제품 이네오스, 그 런닝 이네오스 팀이 먹는 제품. 근데 그게 가격도 물론 아무도 못 먹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거이긴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맛도 완전 최악이던데. 근데 그게 그거 먹어서 효과가 있으면 전부 다 먹었을 거고 그걸 먹어서 진짜로 크게 도움이 된다 했으면 이미 도핑에 걸렸을 거예요. 그냥 도움을 준다지 다이어트 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살을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전혀 효과가 없어. 이런 거죠. 국내 선수 중에서 먹는 사람 있어요? 전 못 봤어요. 전 못 봤고 만약에 그게 좋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으면은 다 저는 진작에 먹었겠지. 먹었겠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 몸을 100%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구왕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경구형은 같이 생활을 몇 년 해봤거든요. 대표팀에서 오히려 좀 퓨어하게 좀 드시더라고요. 한약 위주로 드시더라고요. 경구형 같은 경우는 집안이 체육 집안이시거든요. 아버님도 되게 스케이팅 막 하셨어가지고 되게 운동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경구형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운동을 했대요. 경구형은 아버지가 완전 진짜 만화에나 나올 법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동네도 그 언덕 엄청 많은 양구인가 그래가지고 어필도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그런 태생적인 환경도 있고. 경구형이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줬던 게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기록을 깨면은 그러면 선물을 사줬대요. 아버지가 필요한 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요. 남다른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남다르네. 남다른 환경. 그래서 제가 항상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간 거기서 약간 저도 현타가 왔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을 동호인하다가 시작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주대영 선수도 그러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쯤 시작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은 많이들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유입도 많아진다고 했는데 김경호 선수가 친구인데 경호랑 제가 거의 처음이었죠. 거의 처음으로 이제 엘리트를 안 하다가 바로 엘리트로 넘어온 첫 케이스였죠. 양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한약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약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완제품을 먹는 건데 크레아틴 맞다. 크레아틴도 먹는 거 되게 크레아틴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닌데 논문 결과 모노하이드론가 그 크레아틴은 하루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3g 내지 5g 매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크레아틴 로딩이나 아니면 끊었다 먹었다는 상관이 없는데 로딩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해요. 로딩을 했을 때에 몸에 가는 부담이 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크레아틴 그럼 먹어요? 네, 먹어요. 지금은 완전 체전 끝나고는 지금 완전 다 약 끊었고요. 운동할 때는 먹어요. 그럼 크레아틴 이렇게 로딩 잘 한 거랑 또 차이가 꽤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느끼기. 크레아틴이 오히려 효과 좀 많이 봤어요. 오. 왜냐면 몸에 에너지를 담으려면은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 있는데 크레아틴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수분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몸이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도 더 많이 그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적응하면은 몸이 크레아틴을 먹든 안 먹든 어느 정도 일정량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럼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는 더 많은 파워와 더 많은 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효과를 좀 봤어요. 저도 막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건데 궁금하니까 그게 미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니까 단기간 같은 크로스핏 같은 그런 운동에는 뭐 효과가 있지만 로드 자전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 혼자 주워 들은 거. 약간 그렇게 봐가지고 난 그냥 양 지키기도 귀찮으니까 안 먹어야지 했는데 주대영 선수 먹는다니까 전혀 크레아틴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냥 크레아틴은 오히려 장기적인 그러니까 중강도 말고 완전 짧은 거나 완전 고강도의 운동선수들한테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논문 결과가 있어요. 장기간 지속 섭취했을 시. 중원이는 크레아틴 먹겠지? 제가 그 크레아틴만 먹었으면 중원이 이기는 건데 그죠? 제발 바꾸어서 그거 베타알라닌. 베타알라닌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도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업로드가 좀 저 느리긴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업로드가. 근데 요새 말이 없는 거 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대체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알고 보니까 효과가 없었다라는 논문이 계속 바뀌거든요. 새로 나올 때마다 바뀌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맞다고 말했는데 몇 년 뒤에 효과가 없대 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몇 년 뒤에 알고 보니까 효과가 있대 라는 결과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얘기 들으면 그 베타알라닌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뭐 주변에서 베타알라닌도 대회 때 먹으면 좋다더라 해서 동호인들 막 그 사서 엄청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안 먹고 있고 주변에서 먹는 사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카페인은 항상 좀 대회 때 잘 챙겨 저도 먹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카페인 함량을 좀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운동할 때, 운동 중에 장거리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몸이 그렇다는 게 고통을 느끼는 게 30% 정도 줄어든대요. 중간에 카페인을 적절히 섭취했을 때 중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운동 시작 전에 200에서 300mg 정도의 섭취를 한 다음에 워밍업하고 시합에 나가서 타다가 중간에 이제 무슨 픽스 뉴트리션에서 있는 카페인 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2-3개 정도 먹거나 아니면 따로 커피나 이제 에너지 음료 같은 걸 챙겨 먹어요. 중간에. 근데 전부 다 저 크램픽스 제품으로 먹으려면 가격이 좀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 대현 선수는 품 받으니까. 하고 근데 저도 아까워서 진짜로 힘든 날이나 막 이제 시합 때 먹으려고 하지, 평소에는 뭐 그냥 커피로도 많이 때우는 편이고, 그쵸. 네, 그 에너지 음료로도 많이 때우는 편이고, 그리고 단백질도 어, 저는 약이 아니고 단백질을 약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틴 같은 거를 타서 가지고 나가거나 편의점에서 사서 먹어요. 그냥 뭐 20 내지 40mg 들어있는 거를 중반부쯤에 먹어요.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보급이랑 같이 그냥 마시고 끝내요. 라이딩 중에 또 프로틴 먹는 거 먹어요. 처음 알았네. 전 탄수화물만 항상 엄청 신경 썼었는데. 그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인데 프로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프로틴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들한테 프로틴을 먹였을 때의 근 활성도가 더 높게 나왔다 그랬나? 하여튼 그렇다고 했어요. 조금 더 나은,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섭취를 하는 거고. 뉴트리션 쪽은 요만큼으로 하고 또 오랜만에 보니까 자전거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네. 바뀐데 위아이스에서 나온 신제품으로도 바뀌었고. 레디컬 프로인가요 이거는? 아니 프레임은? 이거 벤터라고. 벤터?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아직 이제 출시했거든요. 저는 탄지 한 4-5달 정도 됐는데 출시한 지는 이제 한 달 좀 안 돼가거든요. 이게 프레임 판매는? 장르는 뭐 올라운드? 경량? 경량 이제 어필용으로 나온 건데 위아이스답게 엄청 딱딱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올라운더 에어로 제품들보다도 딱딱해요. 다른 타 회사. 그래서 저는 XP2나 아니면 레디컬 제품을 다 반납하고 이걸로 2대를 맞췄죠, 지금 세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 와스 프로 XP2 걔가 되게 괜찮아 보이던데. 저는 좀 투머치하다고 생각해서 그 에어로함이, 그리고 딱딱한 강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맞긴 해요. 왜냐면 그게 경량 안 하고 완창무게가 7.12 나오거든요. 경량질 좀 하면 6.8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경량 안 하고 6.8, 6.9 정도 나오거든요. 경량 안 하고도. 근데 궁금한 게 어차피 선수들은 UCI 그때 6.8 맞춰야 되니까 경량질에서 6.8 맞출 거면 에어로 자전거에다 경량질에서 6.8 맞추는 게 더 이득인 거 아니에요? 경량 자전거는 어차피 6.8 밑으로 더 못 돌고니까. 근데 이제 항상 자전거는 저는 많이 물어보실 때 뭐가 좋냐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제품도 제품이지만 무조건 가볍고 딱딱하다고 에어로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에어로 자전거를 선택 안 한 이유도 라이딩 할 때 솔직히 동호인분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팩 라이딩을 시작을 해서 혼자 타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될걸요? 혼자 앞에서 끌거나 아니면 나 혼자 독주하는. 왜냐면 에어로 시스템이라는 게 보통 풍속 4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속 뭐 한 35에 맞바람, 그 상태로 1시간을 달려야 얘랑 한 1분 차이 날라나? 뭐 1분 더 큰 거이긴 한데 혼자 그렇게 달렸을 때인데 그게 얼마나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동호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얘기하면 에어로바이크 해봤자 앞에서 너가 끌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그 반대파로는 피를 빨고 있어도 뭐 에어로 자전거이 아닌 거랑 차이가 그만큼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TTT 같은 거 해볼 때도 확실히 드래프팅을 하더라도 TT차로 드래프팅 하는 거랑 로드로 드래프팅 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뭐 올라운드냐 에어로의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에어로의 효과가 피를 빨 때도 어쨌든 유효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러면은 에어로에다 경량질한 게 짱이다
뭐 그런 말 있고 아니면 올라운드에 하이림을 끼는 게 짱이다. 뭐 약간 그런 썰이 있죠.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봐요. 지금처럼 해놓은 것도 지금도 올라운더 자전거에 하이림을 껴놓은 이유도 보통 50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프린스턴이랑 이 제품 두 가지만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쟤는 리저버 5263이네요. 이 두 가지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그냥 프레임에서 나오는 에어로 성능보다 휠에서 나오는 에어로 성능이랑 휠과 프레임이 얼추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TT차랑 로드차랑 비교하면 좀 그런 게 자세가 다르니까.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엄청 많이. 와트가 50에서 80와트 정도 차이 나요. 앞에서 끌 때 50와트 정도 차이 나요. 평균적으로 50와트 정도 차이 나요. 똑같은 자전거를 탔을 때 유바 자세를 했을 때랑 이 TT 자세를 했을 때랑 이런 그냥 위에 후드를 잡거나 아래 드롭을 잡았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가 차이 나고 맞바람이 더 많이 불수록 더 많은 와트가 차이 나기 때문에 프레임은 저는 항상 취향에 맞게 고르라고 하거든요. 주대현 선수의 취향은 올라운드? 네, 올라운더로도 에어로 자전거도 뭐 1, 2년 동안 타봤는데 올라운더 자전거가 제일 가장 잘 맞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이 많은 게 에이토스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근데 에이토스 타본 사람한테 오히려 제가 타보면은 이제 잘 나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닌 이제 에이토스를 타본 사람들한테 타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강성에서는 비교 대상 수준이 아닐 정도로 더 딱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밟아도 완전 다르대요. 에이토스는 그냥 눌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눌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리저브 힐셋도 되게 강성이 되게 좋은 걸로 평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엄청. 리저브가 그래서 이제 선수들처럼 파워 좋은 사람들한테는 완전 선호도가 엄청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거 선택하는 이유가 다른 60mm 휠들로 내리막을 내려갔을 때보다 5263이어서 앞에 컨트롤도 하기 쉽고 뒤에는 또 두꺼운데 60, 60이거나 뭐 58, 58이거나 했던 휠들 중에서 가장 내리막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똑같은 세팅으로 해놓고 다운힐 자세를 해서 내려갔을 때 가장 시속이 빨라서 이 휠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고 가는 거고. 그리고 저는 휠을 스폰 받지 않아요. 그냥 제가 골라서 팀이 제일 큰 스폰서이기 때문에 팀한테 사달라고 하거든요. 한 웃긴 게 프린스턴도 동호인분들한테는 평이 안 좋죠. 그리고 얘도 동호인분들한테 평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프린스턴 평이 안 좋아요? 평이 안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생값어치를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가격은 너무 비싸긴 하죠. 그거는 그렇긴 한데 퍼포먼스 저는 말고. 다른 회사 휠이랑 비교하자면 그 정도 급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얘도 찝이나 튠 허브가 들어간 걸 써본 사람들은 별로라고 하고 리저브에 그리고 프린스턴도 튠 예전에 튠이었거나 맞아요. 인더스트리 9 들어간 허브를 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 택틱 커브 쓴 거는 평이 다 좋아요. 네, 프린스턴. 진짜로 그렇게 제가 그래서 항상 말을 해요. 그거 써봤냐고 택티커브 들어간 거 써봤냐고 이것도 DT180 들어간 거 써봤냐고 완전 느낌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 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허브를 택티커브도 OEM이거든요. 맡기는 회사가 있어요. 그 택티커브 만들어주는 회사 허브를 여기다가 껴서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잘 나가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택틱 커브가 허브만 엄청 비싸다 하더라고요. 뭐 네. 그게 커브만 거의 200만 원 뭐 그런다던데. 210 이 림에다가 그 허브 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가장 잘 나가는 조합이지 않을까. 근데 프레임도 단단한데 휠도 이렇게 단단하면은 주대영 선수의 파워가 워낙 세니까 그런 게 선호에 맞을 것 같아요. 일반인한테는 전체적으로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요? 일반 동호인 기준. 이게 올라운더에 비해서 딱딱하다는 거지 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에어로바이크만큼 딱딱하진 않아요. 에어로바이크만큼 딱딱하진 않고 얘를 선택한 이유는 어느 정도 물렁함이 있어서 물렁해서 거기서 딱 그러니까 힘을 딱 줬을 때 물컹거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에어로바이크 여기 위아스에서 나오는 에어로바이크를 안 타고 이 제품을 타는 거고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하게 남자치고 36을 쓰고 있거든요. 36 사이즈를 쓰고 여자들 쓰는 거네요. 쓰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38 이하로 후드를 잡았을 때 공기 역학에서 얻는 이득이 20W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0W 가까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써본 거죠. 확실히 36 쓰고 나서는 댄싱을 많이 안 치게 돼요. 힘들어서. 오히려 레바도 오히려 올렸어요. 원래는 살짝 내려가게 해서 그러니까 손목 각도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안 타고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뻗을 수 있게 그렇게 탔었는데 램코나 포가차 같은 저도 피팅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뭐가 달라졌을까를 보는데 그 선수들의 달라진 피팅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레바를 다 올렸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도를. 그러니까 원래는 플랫만 맞추면 됐었는데 그 이상으로 올린 거예요. 아예 그냥 올라오게. 그래가지고 일단 뭔진 모르겠고 일단 나도 일단 써보자.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다 알고 저도 뭐지? 왜냐 이게 유행이 돌고 돌아. 해보는 건데 일단 몸으로 깨우쳐 보는 건데 그랬을 때의 이점은 이렇게 해서 했을 때랑 이렇게 해서 하면은 팔이 손목 각도가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야 돼. 이렇게 힘을 준 상태에서. 근데 펴지면은 레버를 잡고 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기질 못해요. 잘 손이 놓치게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는 딱 이렇게 안착시키고 가는 느낌이 TT바처럼 가는 느낌이 큰데 레버가 올라오니까 레버 후드 위에를 여기를 이렇게 위에를 잡고 당기는 게 돼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면 보면은 다 그 자세로 타더라고요. 랭코도 그렇고. 이게 그렇고. 잘 타는 선수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다 이유가 있고 약간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랭크함도 이제 요나스 대 포가차. 포가차가 165를 쓰면서 엄청나게 핫해졌잖아요. 주대영 선수는 지금 몇이지? 165인가? 저도 165인데 더 낮출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요새 유행으로 치면 주대영 선수의 키면은 이제 더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처음에는 왜 줄였을까 생각을 하고 최근에 바꾼 거예요. 정체전 한 일주일 남기고 저는 약간 피팅에 약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거부감이 없어서 정체전 일주일 남기고 바꿨는데 그 전에는 뭘 바꿨냐면 원래 172.5를 썼어요. 키가 168인데 172.5를 써서 이제 큰 크랭크 암기를 가져가서 이제 제 신체 다리에서 안 나오는 탄력을 만들려고 한 거죠. 이제 힘을 한 번 밟을 때 낼 수 있는 힘을 5644거든요 지금. 5644? 네, 5644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큰 크랭크 암에서 속도가 느리니까 대신 파워를 올리자 해서 크랭크 이제 기어 핀 개수도 엄청 올린 거죠. 56까지도 58까지도 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에 많이 굴릴 생각을 하지 말고 짧게 나눠서 많이 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전부터 1년 올해 초부터 포거차가 그렇게 썼잖아요. 165를. 근데도 계속 안 바꾸고 있다가 170으로 이제 한 달 전에 바꿨는데 느낌이 확실히 좋은 거예요. 대신 근데 저는 기어를 그래도 무거워요. 56에 언덕 올라갈 때도 56에 17, 18T로 그렇게 무거운 기아를 빨리 굴리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케이던스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기아를 빨리 돌리는 게 아니고 무거운 기아를 빨리 돌리려고 저는 크랭크 암을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170으로 쓰는데 이제 케이던스가 점점 올라가고 기어비도 다시 점점 딱딱딱 내려오면서 다시 또 이제 페달이 넘어오는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기아를 좀 더 높은 케이던스로 더 많이 굴리고 싶은데 같은 시간 동안 이게 페달이 넘어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치게 되니까 165로 한 번에 확 줄였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와트도 확 많이 올라오고 이게 언덕 타다가 한 번씩 템포가 꼬였을 때 쉬었을 때 한 번씩 템포가 꼬이거나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거나 이제 시합 같은 경우는 인터벌 하다가 눈치 보다가 다시 또 인터벌 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확실히 여유롭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와트로 그리고 기어비로 조절했다고 하면은 저는 기어도 잘 안 바꾸고 와트는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나오는 거 기어를 잘 안 바꿔요. 케이던스로 조절을 해요. 오히려 순간적인 가속에선 빠른 케이던스를 일부러 썼다가 유지할 때는 다시 적정 케이던스로 썼다가 이제 좀 차분해지는 구간이 오거나 좀 지속주를 하게 되면은 다시 큰 크랭크암을 썼을 때처럼 무겁게 쓰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원래 172.5 썼을 때 평균 케이던스가 연습 때는 72 정도였고 시합 때는 78 정도였는데 170으로 줄이고 연습 때 78 그리고 시합 때 뭐 81, 2 이렇게 나오다가 65로 바꾸니까 연습 때 한 85 그리고 시합 때 한 88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것도 봐야 돼요. 걔네들은 저 크랭크함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어 쓰는 것도 체이닝. 아마 볼 거예요. 아마 유튜브로 해가지고 내가 몇 단에 몇 단으로 어느 정도 케이던스로 어떻게 타는지까지 다 계산하고 어느 정도 와트가 나오는지 돌아가는 속도까지 다 계산을 해서 크랭크암을 줄인 걸 거예요. 아마. 그런 피팅도 것도 좀 있고. 바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포가차랑 랭코가 바꾼 제일 큰 이유가 장요근 때문이에요. 크랭크암이 길어지면은 앞뒤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더 뒤에서부터 당겨져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골반 축이랑 이 비비 축이랑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크랭크를 멀리서부터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이 찝히겠죠. 이 골반이 많이 찝히겠죠. 근데 그거를 없애고 싶어서 앞으로 밀고 크랭크를 줄여서 좀 더 원활하게 페달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상태 만들고 안장도 올리면서 이제
이게 뻗는 느낌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딱 에어로 자세를 취하는 그런 느낌, 그런 스탠스로 많이 가는 편이죠 지금. 그냥 단순히 크랭크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체인링, 피팅, 여러 가지 기어비 뭐 이런 것들 본인 라이드 성향 그런 걸 다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나스나 포가차나 키는 둘 다 170 한 6, 7인가 7, 8인가? 둘 다 그 정도로 큰 편으로 좀 비슷한데 그게 크랭크함 길이가 확 다르니까 그렇다고 요나스가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요나스 이게 딱 요나스가 스테이지 우승을 딱 한 번 했잖아요. 뚜드 봤을 때 그때 보면 알 수 있는 게 요나스가 이긴 이유는 저는 실력이 그날 더 좋아서가 아니고 크랭크 암 차이 때문에 봐요. 요나스는 같은 기어로 꾸준히 댄싱을 쳐요. 근데 포가차는 뒤에서 딱 있다가 인터벌을 빡 쳐요. 요나스를 제치려고 인터벌 치니까 기어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댄싱 치기. 그래서 앉아서 기어를 두 개를 탁탁 내려요.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어를 내려요. 앉아서 내리고 나서 이제 또 댄싱을 쳐요. 근데 기어가 생각보다 너무 크랭크가 짧으니까 지렛대 원리가 약해지니까 힘이 더 많이 들겠죠. 한번 굴릴 때.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또 다시 앉아요. 또 다시 앉았다가 무거워서 다시 앉아서 끝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또 기어를 가볍게 했다가 또 댄싱을 쳐요. 그때 동안 요나스는 그냥 같은 기어로 그냥 싹싹싹 하면서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졌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의 포가차가 하는 행보를 보면은 한 번에 내가 이 기어비로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기어비를 설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댄싱을 쳐버리거나 아니면 더 많은 거리를 가져가요. 보통 언덕 스프린트가 100에서 150m 이내에서 끝내는데 한 200m, 300m를 가지고 가요. 그날 이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걔네들은. 선수들은 진짜 그런 것들까지 다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타겠네요, 확실히. 그냥 막연하게 케이던스를 올리는 게 아닌 가볍게 빨리 옛날처럼 케이던스가 높아야지 덜 지친다 뭐 심폐로 탄다 이게 아닌 진짜 더 잘 타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뭐 이래서 저래서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잘 타는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주대영 선수도 언젠가 요나스 포가차 같이 탈 수 있는 날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굉장히 이번에 겨울 특훈을 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추우니까 한번 초기화 됐다가 몸을 다시 올릴 분들도 있을 텐데 겨울철에 한번 특훈을 해서 비밀 특훈, 로라 뭐 이런 건 많이 타겠죠. 그렇게 해서 좀 레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훈련법이나 꿀팁? 훈련법은 너무 다양하고